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보니까 이제 헬기 갈 것 같거든. 정부 바뀌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선투자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뒷다리 잡은 프로젝트들을 한번 추정을 해보죠. 일단 KAMD 관련 이거 뒷다리 많이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 엘리트들 또 군수산업 쪽의 엘리트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좀 늦어졌지만 군 정찰 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초선 15,000m 이상 뜨는 거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거요. 저거 지금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해놓고도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거 양산 들어갔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공중통제기. 이거 일찌감치 진행했어야 될 건데 요새 들어서 저거를 뭐 보잉에서 살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자체 개발한다 뭐 이 방향도였는데 그거 한 3, 4년 전에 시작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한 2, 3년 전에는 안 한 거죠, 전혀. 그다음 요격 미사일 저것도 실험 다 끝났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산 들어가기 직전 단계쯤 될 겁니다. 저것도 이제 위에서 권력 집단이 저 빨리 합시다라고 서둘렀으면은 한 최소한 2, 3년 빨라졌을 일인데 눈치 주는데 아니 사드도 배치를 못하게 하는데 제가 사드 같은 애인데 저거 개발 서두르면 좋아하겠어요? 쫓겨나죠. 사드를 배치를 못하게 했는데 당연히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갑 관련해서는 아예 K2 전차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변속기를 국산화하셔야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국산 변속기 쓰자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워낙에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 생태계 다 박살나가면서도 결국 성공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랑 대박을 터뜨렸고 그게 쫙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 같습니다. 서해 방어 관련해서도 전부 다 뒷다리 잡았어요. 해안 레이더 뒷다리 잡아서 안 깔았고 해면파 레이더 뒷다리 잡아서 안 깔았고 초고속정 그 개발 끝나고 서두르면은 좀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뒷다리 잡은 것 같고 수중 감시 센서망 뒷다리 잡았고 그리고 나서는 엉뚱하게 대양 해군 항모 건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모가 간첩스럽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좀 꽉 찼어요. 제가 중국을 제압하는 몇 가지 요소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항모는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제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지도. 제가 저번에 한번 지도 보여드렸죠. 중국의 A2AD의 1차 방어선은 우리 서해랑 서울 이런 데 다 들어오고요. 3차 방어선, 맨 마지막 방어선, 2차 방어선 A2AD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의 2차 방어선 우리 울릉도까지 들어갑니다. 동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모를 만들었을 때 중국과 긴장이 있으면 한반도 어디에도 기항을 못 시켜요. 기항을. 어디 저기 괌이나 하와이에 기항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중국은 저런 식의 그 몸집으로 겨룰라 그래서는 우리 답 없다. 그리고 이제 뭐 항모 만든다 그러면서 함재기 뭐 예를 들어서 저거 30대 사면 그것만 구조인데 그 저기 뭐죠? 저기 뭐 F-35B. 근데 그건 비행기 정말 나쁜 비행기예요. 정말 내다 버려야 될 비행기인데 그거 워낙 비싸서 한 3천억 들 거예요. 이것저것 프로그램비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름만 F-35지 엔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부 내부 구조도 다르고. 근데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 실컷 다 헬기 다 변조하고 기본 물건 다 만들어도 3조 정도? 여러 종류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도 그럼 쟤도 숨도 못 쉬는데. 자, 이제 헬기에 관해서 우리 기술이 임계치를 넘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임계치 넘으면 이건 참 괜찮은 짭짤한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임계치 넘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변속기 국산화가 순항 중입니다. 이 아에로아비오라는 회사죠. 아에로아비오 우주항공이란 뜻이겠죠.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게 GE 자회사고요. 이런 헬기 관련도 아주 고급 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제조도 좀 그 핵심 부품 변속기 같은 거 제조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GE가 다리를 놔서
여기가 우리 국내 업체랑 손을 잡았어요. 아마 카이하고 S&T일 겁니다. 손잡은 데가. 그 다음에 이제 수리온에서 고생하고 또 LH 하면서 우리가 자동 비행 제어를 우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헬기 모델이 바뀌더라도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자동 비행 제어를 변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진동 제어도 기술도 확보를 했고요.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터 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갖췄죠. 저 전남 고흥에 로터 연구소 만들어 놓고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헬기를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 등 신무기를 통합할 수 있어요. 무기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그리고 그 앞에 그 무기 담당자, 무기 조작 담당자, 건맨 영어로 건맨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기 전체와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저 무기 같은 걸 쓴다. 그럼 순간적으로 전력이 확 소요가 되는데 그럼 그 전력은 헬기 엔진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기 자체도 전력을 쓰고 있다고. 근데 거기서 하중 확 걸었더니 헬기가 푹 주저앉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무기 통합을 하려면은 헬기를 자기 플랫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육군 지금 아파치 지금 전 도입 찬성인데요. 워낙 급하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0대 정도 더 도입한다고 저 찬성합니다. 근데 아파치도 무슨 문제가 있냐? 드론 같은 신무기 통합을 못 해요. 그다음에 우리 육군은 그 링크 K를 쓰잖아요. 육군이 링크 K가 육군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서 지금 해군 공군으로 번져가는 상태인데 이 육군 항공대의 아파치가 링크 K랑 통합이 안 되죠, 당연히. 아파치는 링크 16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앞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병 공격 헬기로 마린원 무장형을 가는 게 괜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오리지널 공격 헬기라 그러면은 그 날씬한 내부 공간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딱 올라타게 돼 있는 2명 앞뒤로. 그게 오리지널 공격 헬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리고 그런 공격 헬기 앞으로도 살아남아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린원 무장형을 갖다가 마린원은 이제 수리온을 해병용으로 조금 이제 개비한 거잖아요. 그거에다 무장 실어서 해병 공격 헬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4달쯤에 방사청하고 카이 사이에 이제 그 계약이 정식으로 맺어진다고 이야기가 돌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병이 원래 반발이 많았어요. 요새도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해병이라는 게 제일 용감하게 앞장서서 쳐들어가는 데인데 어떻게 그 공격 헬기를 그렇게 그 총알바지 같은 걸 만들어서 병사를 태우려 그래? 그래서 해병이 이제 모락모락 화가 나 있죠. 저는 근데 별로 상관없다, 이거. 왜냐면 워낙에 일단 해병이 원했던 그 바이퍼라는 기종이, 이제 단종이에요. 생산이 중지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이퍼 생산하던 그 회사가 우리 보고 생산하라는 거예요. 라이선싱 해줄 테니까. 그 문제가 뭐냐? 껍데기 값도 비싸지만 그 동체, 기체. 그 생산하면 이제 링크 K로 역자라 그러지, 쟤들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 16 미국 쪽 네트워크로. 우리는 거기다 링크 K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바이퍼 쪽에서 그냥 동체 설계만 도와주겠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만한데 그것도 좀 갸우뚱이에요. 차라리 그냥 아파치를 그럴 바에야 아파치가 훨씬 나아요. 아파치가 한 종류니까 어차피 해병에서 쓰는 특수한 기능들 그거 다 한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특별한 무슨 레이더, 특별한 감시 추적 장치 이거 다 한국제 해야 되니까 껍데기 하나 제대로 빌린다. 만약에 공격 헬기를 그러면 아파치를 빌리는 게 낫다. 그래서 해병과 육군이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가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건 뭐냐면 바다 소금기 문제인데 일단 우리나라 해병이 무슨 배 타고서 원양 나갈 거 아니니까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바자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큰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가 KF-21에서 쓴 그 F414 GE 엔진이 좋았듯이 수리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T700 엔진이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그게 내염이 돼요. 소금기를 잘 견뎌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해병용, 육지용 다 하면 된다. 지금 수리온에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 엔진을 많이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해병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을 써야 된다. 써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이 있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재반론을 하자면 마리논 무장형에 대한 반대는 이런 로직입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 나란히 두 명이 앉으니까 상대방이 총 쏘면 다 맞아. 이건 뭐 피탄 면적이 크다는데 요즘 공격은 다르죠. 미국의 신형 무장 정찰 헬기 이걸 이제 파라 프로젝트라 Reconnaissance and Attack and Reconnaissance가 뭐 Reconnaissance and 무장 정찰 헬기인데 그러니까 공격 정찰 헬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 레이더 X. 그것도 앞에 나란히 두 좌석 앉아요. 그러니까 앞에 둘이 앉기 때문에 총알 많이 맞고 앞뒤로 앉으니까 총알 덜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앞뒤로 앉으면 날씬해져 가지고 기동성이 좋아져요. 유체역학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둘이 앉으니까 피탄 면적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다 피할 뿐만 아니라 이 공격 헬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드론 헬기 들어가고 위에 정찰 드론 뜨고 포로 때리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요. 미국도 그러는데 아파치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나란히 넓어서 피탄 면적이 크다.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엔 잘 납득이 안 가는 소리예요. 솔직히 좀 무식한 소리 같고요. 요즘의 전쟁 양상을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그게 아니라 기동성 문제라 그런다면 그건 맞다. 앞뒤로 앉아가지고 아니 이 폭을 반으로 확 줄여갖고 내부 공간은 안 뒀는데 내부 공간이 없어서 드론 사출을 못해요. 드론 사출기를 그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씩씩 다니죠. 날쌘 공격 헬기죠. 그런 기동성 문제라 그건 맞다. 근데 그걸 맞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 두 가지 우리 최소한 두세 가지 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드론 못 가지고 다니네 얘는. 그건 약점인데. 그렇죠? 두 번째는 아파치 같은 걸 쓰게 되니까 얘는 이제 저거에 못 연결되네. 링크 K에 네트워크가 좀 제한되네. 그다음 미제를 쓰게 되니까 지금 헬파이어 미사일보다는 우리 천건 미사일이 좀 좋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못 쓰네. 우리가 신기술 하는 거, 또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전자장비 못 싣네. 이런 건 다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꼽아보면 날씬해서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커버한다. 기동성도 많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변속기 나게 되면 이제 그 엔진 출력 줄여서 쓰던 거를 이제 엔진을 풀로 당겨서 쓰게 되니까 기동성도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 헬기 기술을 그러니까 기체에 관해서 다 장악한 상태예요, 거의.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헬기에 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헬기에 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목적 무장 헬기를 LAH 수리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LAH랑 수리온을 그냥 기동 헬기로도 쓰고 무장 헬기로도 쓰고. 얘 LH 수리온 좋은 헬기입니다. 얘 특히 수리온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산 변속기로 해서 딱 몇 가지 손보면은 블랙호크급이에요. 그 엔진 출력이나 기타 등등이. 그 다음에 이제 날씬 공격 헬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죠. 제대로. 그 다음에 무인 헬기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이 밟아 죽인 영역이에요. 이게 대한항공이 우리 500MD 우리가 이제 그
육군에서 쓰는 헬기 중에 이제 제일 급이 낮은 게 코브라하고 500MD라는 두 개가 아주 경량 헬기가 있어요. 미군도 마찬가지인데 500MD 중에 좀 쓸만한 거 골라가지고 걔를 무인화시키는 걸 대한항공이 했어요. 성공했어요. 시제품은. 저는 그 리사이클이라고 불러요. 리사이클 무인 헬기도 있지만 신형 함정용 무인 헬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나중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형 함정용 무인 헬기. 그리고 이제 차세대 다목적 기동 헬기 혹은 무장 정찰 헬기.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세 종류는 더 변주를 해야 된다. 날씬 공격 헬기, 그 다음에 신형 함정용 무인 헬기, 또 똑같이 그건 무인이니까 헬기니까 유인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차세대 다목적 기동 헬기. 이 셋은 추가 개발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이제 헬기 패밀리가 다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군사형 패밀리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자. 그 자꾸 산업자원부 끌어들여 가지고 민수겸용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그런 면이 있다고요. 이게 물론 그 돈이 좀 딸리니까 그런데 그 몇천억 더 쓰더라도 이거 군사형은 군사형이고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변주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긴 하지 말자. 이제 기술을 익혔으니까. 기술을 익히기 전에는 좀 부족한 물건이지만 민간에도 좀 좀 내고 군대에도 내고 해서 좀 본전치긴 하자 뭐 이런 발상이 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 급이 그 급이 아니다. 풀어야 될 문제도. 그래서 윤 대통령, 윤 정부한테 다시 권합니다. 헬기에 좀 질르십시오. 헬기에 왜 질러야 되는지 이제 차분히 더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미군의 추세와 우리의 전략인데요. 미군은 우선 이제 두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차세대 다목적 정찰 공격 헬기. 얘들이 그 reconnaissance and attack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어택 헬기라고 안 하고. 이게 이제 레이더 X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개발하고 있는 건 차세대 중대형 다목적 기동 헬기 디파이언트입니다. 이거 꽤 큽니다. 완전 무장하고 뭐 잔뜩 싣고 사람 한 12명, 13명 들어가고 그래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 노란 거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호크 대신에 레이더 X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레이더 X를 블랙호크보다 아래에다 뒀냐, 아니 왼쪽에다 뒀냐. 왼쪽이 경량이고 오른쪽이 헤비입니다. 중간이 중량, 미들리입니다. 블랙호크만 해도 2000마력짜리 엔진을 두 개를 쓸 거예요. 제가 아파치랑 같아요. 엔진 그 용량이. 레이더 X는 3000마력짜리를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X가 훨씬 제조 단가가 낮은 거예요. 유지 보수비도 낮고 엔진 하나니까 연비도 좋고. 그래서 이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엔진 무게만큼 일단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엔진이 아마 GE의 T901을 쓸 겁니다. 901, 901. 그런데 T901이 T700, 우리가 쓰고 있는 T700 그 자리에 쏙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아파치도 저 엔진으로 두 개 확 하고 그거를 받게끔 변속기를 튼튼하게 하면 지금 아파치 변속기는 4000마력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거 두 개 박으면 6000마력이 돼요. 한 배 반을 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로드를. 변속기 개비하고 엔진 개비를 해버리면 지금 아파치도 힘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파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그 무장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겠죠. 아파치도 더 살벌해지겠죠. 그것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꼭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F404 엔진 지금 FA50에 쓰는 그 엔진의 사이즈하고 길이 직경 사이즈하고 우리 KF21에 쓰는 F414 엔진이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바꿔 끼우면 쏙 들어가요. 물론 F414 엔진의 추력을 받을 만큼 FA50이 기골이라든지 날개 구조가 돼 있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여쭈면 아무튼 간에 미국은 회색 비슷하게 칠해 놓은 거 500MD 코브라 블랙호크는 퇴역이에요. 그리고 블랙호크 대신에
블랙호크 엔진 출력의 4분의 3이 되고 싱글 엔진인 레이더 X를 써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 출력은 1배 반이 높은데 하나만 쓰니까 2개 대신에 블랙호크는 2개 쓰고 있고, 그 다음엔 아파치는 2000마력짜리 2개를 쓰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T901로 엔진과 변속기 기타 등등을 바꾸게 되면 얘가 무시무시한 놈이 되는 거예요. 힘이 지금의 1배 반이 늘어요. 항속거리도 엄청 늘고. 그 다음에 디파이언트가 되면은 디파이언트는 이제 얘는 거의 대형에 가까운 중형 중에 굉장히 큰 그런 헬기예요. 그 다목적 고속 기동 헬기예요. 그래서 레이더, 아파치, 디파이언트 이 세 개가 말하자면은 기본 틀로 깔리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비급 수송 헬기 가면 치누크 쓰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LAH는 합계 2000마력에 각각 1000마력쯤 될 거예요, 엔진이. 그래서 2개니까 우리 LAH가 중량에 이제 막 중량과 경량 그 사이에 끼내는데, 보통 경량은 엔진 하나 써요. 그러니까 중량의 로우급이에요. 로우 미들급이에요. 그래서 L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량다운 중량 수리온이 있죠. 마리노는 제가 수리온이랑 같아서 얘기를 안 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함의 무인 헬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전함 무인이 제일 급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급한 거는 전함 유인. 전함은요, 이 날개가 길면 안 되고요. 조종성이 좋아야 되고요. 리프트 파워가 좋아야 돼요, 전함 쪽은. 리프트 파워가 좋아야 거기에 뭐 연료를 더 싣고 나가든 무기를 더 싣고 나가든 레이더를 더 싣고 나가든 발전기를 더 싣고 나가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함 유무인이 제일 급한데 저게 모델이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동축 반전으로. 그 다음엔 날씬 공격형이 있겠죠. 지금 다들 뭐 아파치 하자, 뭐 바이퍼 하자, 저 날씬한 공격 헬기 좀 제대로 된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다들 꼴딱꼴딱 하니까, 저는 뭐 변조하는 김에 하나 하자. 기분 좋으면 지금 수리온 엔진 쓰다가 T700 기분 더 좋으면은 6000마력짜리도 한번 만들어 봐. 변속기 제대로 빵빵한 거 끼워서 날씬 공격. 그럼 이제 날아다니죠. 이 헬기는 속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저게 그 로타가 회전하는데 얘 그 로타 끝이 그 초음속을 못 넘어요. 초음속 넘게 되면은 이 로타 끝이. 그래서 헬기 로타의 회전수가 보통 분당 뭐 250회전 뭐 이런 게 이유가 있어요. 분당 250회전 그럴 거예요, 헬기가.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이 초음속을 일으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어드밴싱, 그러니까 이 전방향 회전 구간하고 리트리팅 후방향 회전 구간에서의 이 차이를 억지로 지금 맞춰놨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블레이드 팁의 속도가, 로타의 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계속 올려가는 게, 보통 시속이 맥스가 뭐 400 몇 킬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맥스 속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씬 공격 헬기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면 그 디파이언트급의 NG 차세대 기동 헬기 만들자.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차세대 기동 헬기는 껍데기를 바꿨을 때 민수 헬기 시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변주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바꾸고, 그러니까 로타랑 변속기랑 엔진은 그대로 쓰고 껍데기 좀 바꿔서 동체 좀 바꿔가지고 민수 시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민수 시장이 없어요. 저기가 너무 덩치가 커지고 너무 빵빵해서. 왜 그러냐면 민간 비즈니스용하고 이제 관수용, 그 다음에 무슨 뭐
산불, 산림청, 소방서, 그 다음에 무슨 환자 이송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다 그 수리온급이거나 LH급이에요, 전부. 그게. 그러니까 저기서 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조금 과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동 헬기, 그러니까 디파이언트급 차세대 기동 헬기는 지금 육군에서는 저거 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전술적으로 저게 증명이 되면 저거 꼭 있어야겠다면 하는데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군대에서 저거 뭐 많이 써봐야 한 200대 쓸 거 아니야, 100몇십 대 쓰고. 그 다음에 팔 데가 있겠냐 이거죠, 바깥에. 저건 완전히 군수용으로 파는 거거든요. 팔면. 팔 데가 있다. 군수용으로 그래도 50대, 100대, 뭐 30대씩 팔 수 있다 여기저기. 그러면 할만하죠.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급한 거는 함정용이다. 유인, 무인.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날씬 공격 헬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지금 마리노 무장해? 마리노 무장은 공격 헬기 있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격 헬기는 앞에서 치고 나가고 이선 공격이 무장형 치고 나가면서 드론 뿌리거나 혹은 무장 치고 나갈 때 마리논이나 마리논 공격 헬기가 오히려 옆에 가면서 바로 뒤따라가면서 앞질러 가지고 드론 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거는 또 마리논 공격 헬기를 하면서 마리논 무장형, 정확히 표현하면 마리논 헤비 무장형을 하면서 앞으로 공격 헬기를 할 때 필요한 무장 통합을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건 징검다리다, 할만하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하는 것들은 이제 소재가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진 상태가 되니까 동축 반전 가면 된다. 이제는 다. 동축 반전이 우리 같이 이렇게 그게 뭐 전함이기 때문에 혹은 그게 산들이 많고 나무가 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착륙하는 그 공간의 그 제한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그러면 이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골짜기 바람, 산바람에서 이 이상한 측풍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잖아요. 여기가 이 계곡과 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들은 동축 반전이 100% 유리해요. 그리고 리프팅 파워가 좋으니까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뭐 그게 무장이 됐던 혹은 무기가 됐던 많이 끌어안고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의 이제 정리해 갑니다. 헬기 군사력을 강화하면 뭐가 좋을까?